교과서 전국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여당 일각의 문책론, 경질론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친박계 핵심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전 야당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박수를 너무 많이 쳤다. 오히려 연설을 방해했다. 예. 박수 많이 치셨죠? 예, 박수 많이 쳤습니다. 예. 뭐 언론에 보니까 뭐 50번인가 이렇게 쳤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서 연설하실 때 보면 그 미국 의원들이 박수를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연도교서를 발표할 때인가 보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하여간 그 감동 가는 부분, 아니고 앞으로 그 청사진을 이렇게 내비칠 때 여야 의원들이 사실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통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연설은 뭐 야당 의원들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 그리고 야당 의원들로 하여금 좀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호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무슨 무성의한 박수였다, 무슨 박수가 연설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어제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특히 교과서 부분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또 국민에 대한 직접 호소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 하신 뒤에 특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여론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통령께서 저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예.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라기보다는 이제 바른 교과서다. 그동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거는 대통령 스스로도 좌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민들께서 왜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또 우리 그 바른 교과서에 관해서 좋은 저희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당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는 것으로 지표로 나오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홍 의원님도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 의정부고요. 지역에서 직접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나눠져 있죠. 워낙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건 뭐 항상 여론이 많이 갈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은 뭐 시샘말로 이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데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너무 표만 의식하고 이게 표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팔아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를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예. 야당 측 인사들이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고 예. 또 결국은 길게 보면 저희한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과서를 쓰자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네. 길게 보면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면은 오히려 유리한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게 저는 이제 바른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네. 교과서가 이제 8종 교과서인데 지금 2258개 학교 중에서 90% 넘는 학교들이 7종 교과서를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 약간 좌편향되고 역사를 약간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역사, 잘못된 왜곡된 역사, 좌편향된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세계사에 대한민국의 바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도 바른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의원님 한번 보셨습니까? 교과서. 예, 봤습니다. 예. 교과서들. 예. 실제로 문제가 많다. 대부분이 좌편향돼 있다라고 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공부가 잘 된 사람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참참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주체 사상을 미화한 것처럼 보이고요. 김일성 3대 세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돼 있고요. 우리의 역사는 무슨 친일 역사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뭐 우리 유관순 얘기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유관순이라는 분, 유관순 역사 3.1 운동의 유관순 열사가 끼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탈락돼 있고 누락돼 있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교과서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이 그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원으로 가서 지금 2심에서까지 지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건 지난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 전주보다 많이 그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네. 황우여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 친박계에서 김태흠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김성 대표도 어제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셨고, 황우여 장관도 수도권이 지역구니까 그래서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고요. 네. 황우여 부총리가 지금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인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은? 저는 이제 교육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검인정 교과서가 뭐 황우여 대표께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에서부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검인정 교과서가 이토록 잘못된 것은 그동안 교육부가 잘못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이다. 예,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이제 부총리로 들어가셨을 때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이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께서는 국정교과서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분은 아마 이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될 수 있으면 여야 간의 마찰을 좀 덜 없애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 좀 그 우보걸음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국정교과서에 발언교과서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제 그분도 또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이제 출마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아마 그런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질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두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만두시긴 그만두실 텐데 지금이냐 아니면 좀 한참 뒤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아마 뭐 예산 끝나면 나머지 이제 저희 국회에서 가셨던 장관분들도 돌아오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때 시간을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좀 우리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충분히 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소신이 원래 국정교과서에 대한 아주 확신이 계셨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교육부에 갈 때부터 그 분이 생각하셨던 중요한 그 아젠다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었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어쨌건 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그 12월이 넘어가는 것일 테고 교과서 집필이 시작되는 것이 이미 11월에 집필이 시작되니까 이 국면까지는 어쨌건 황 부총리가 그냥 끌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뭐 어제도 그 소신들을 밝히셨고 또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초기 대응을 좀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국회로 돌아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뉴스가 되려면 친박계 핵심인 홍 의원께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뉴스가 될 텐데 뉴스는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만 실망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조금 전 발언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국정화가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리고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사실상 국정화에 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이니까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유승민 의원께서는 글쎄 뭐 저희로서는 좀 섭섭하죠. 저희로서는 좀 섭섭하고 이제 뭐 다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경필 의원이 됐든 정두원 의원이 됐든 이제 이분들이 다
우리가 느끼는 그 바른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잘 그 워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네. 뭐 약간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우익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민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이 되긴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분들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고, 또 유승민 의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반대 쪽에서 정치를 지금 전개해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대쪽에서요. 예, 우리 여당 내 반대쪽에서 네, 좀 네. 생각이 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잘 읽어보면 소통을 잘 했어야 되지 않냐. 또 그 지금 종북도 없애고 뭐 친일도 없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이런 국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양하게 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른 교과서가 옳다라는 기본적인 대전제하에 네, 우리 네. 바른 교과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분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런 거거든요. 지금 교과서가 잘 돼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방법이 틀리다, 뭐 소통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시면 결국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언을 거기다 꼭 이렇게 붙여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발언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또 저희 당 대표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당원이고 또 당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그 본인의 의견을 본인도 원래 반대하시지는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 인터뷰에서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듣고,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TK 쪽에서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저급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유승민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침묵하는 게 옳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분을 향해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든지, 뭐 배신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사실은 그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당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정한 사람에 관해서 물론 본인 스스로는 이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제가 보기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또 뭐 정치를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좌시하지 않겠다든지, 뭐 좌시하지 않겠다라고는 안 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예,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그 일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뭐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당이 가는 길이라든가,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금 그 당시 한참 이제 중반전을 돌아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표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원내대표로서 잘된 처신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김무성 대표는 지금 그 청와대와의 협력 관계 또는 소통,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발을 맞춰 나가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김무성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나눠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계속 그 역사 교과서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은 원래 소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래 만든 모임이 역사 모임이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어제 그 대통령 연설, 뭐 다른 야당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사실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이제 정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뭐 청년 문제, 지금 개혁 법안 문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정말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 이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는
정말 이제 그 능통한 그런 대통령이 돼가고 계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당 대표로서 뒷받침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고 예. 또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시는군요. 지금 김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대선 주자로서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합니다. 제가 잘 가까운 분이고요. 잘 알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분이죠.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제 아직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국회에 등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직 실질적으로 뭐 그 대선 주자로서의 뭐 그 행보를 시작하시지는 아직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월 달인가 이제 뭐 종로로 이사하시고 뭐 종로에서 이제 하시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퀘션 마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이 대선 주자로서 좀 더 그 자기 역량이나 아니면 자기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당원에게도 알려야 되고 국민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아직은 베일에 가려 있는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이고 또 여론조사하면 하여간 여론조사에 항상 나오는 분 아닙니까? 네, 네. 예. 총선 뭐 지나고 아직도 대선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예. 것은 2년의 시간이 남은 그 뒤에 이번 대선에서의 그 주자로서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하여간 국민들의 뭐 지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대선 주자가 되려면 국민 지지가 5% 이상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주자로서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런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에서는 하여간 어쨌든 5%를 넘고 있고 또 국민들이 하여간 오세훈이라는 분이 그분이 정치를 어떻게 오셨고 어떤 분이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하여간 지금 레이스 선상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우리 당이나 국민들로부터 호평받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인가는 아직도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리 추천을 얼마 전에 받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큰일 하실 분인데 총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하셨다고 하고 평소에도 호감을 많이 표시하셨다고 하고 사실은 그 보도가 있기 전부터 최근에 급격하게 특히 친박계 쪽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언급이 많다. 네. 자기 주자로서 보는 그것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 많은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이나 뭐 친박이나 뭐 친박이 아닌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관계없이 하여간 관심 있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러나 하여간 아직 그 역량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그 또 우리 당으로서 그 후보로 내세울 만큼 그 강인한 그 돌파력이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홍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가깝습니다. 잘 알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문종 의원께 드렸고요. 저희가 내일은 야당에서 최재성 총무본부장이죠. 과거 직제로 치면은 사무총장입니다. 내일은 최재성 의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문종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